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70대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몸이 무겁다, 식사량은 줄었는데 배는 더 나온다, 다리에 힘이 없다는 4가지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증상 중 절반 이상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체중 감량, 즉 70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살을 빼려고 하다가 몸이 먼저 무너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호들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요즘 살이 더 이상 빠지질 않네, 밥을 줄였는데도 왜 배만 더 나오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지금도 숨이 약간 가쁘고 걸음을 조금만 빨리 걸어도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놀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매년 1%씩 줄고, 혈관은 60대 이후 탄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혈당은 단 음식이 아니어도 쉽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밥을 안 먹으면 체중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공복에 오래 걷거나 하루 한 끼 식단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체중은 조금 빠지지만 심장, 근육, 뇌혈류 같은 몸의 핵심 기능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다이어트 팁이 아닙니다. 70대가 10kg를 감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학적 원리, 그리고 10kg를 빼면서도 뇌심장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어르신들께 간단한 자가 체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우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벅지나 종아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 둘째, 저녁만 먹으면 유독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셋째,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체중보다 배 둘레가 먼저 느는 것 같다. 넷째,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자주 깬다. 다섯째,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고 한번 피곤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5가지 중 2개 이상이 해당되셨다면 지금 이미 감량 실패 신호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굶고 무리하고 걷기만 늘리고 단백질은 줄어드는 방식의 감량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엔진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으로 조금 불안해지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인지하는 순간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는 25년째 노년 건강을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호준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왔고, 그중 상당수가 체력 저하, 복부 비만, 근육 감소, 그리고 잘못된 감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겪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저는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70대 감량은 젊을 때 하던 다이어트와 완전히 다르다. 70대 감량은 살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신체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빼느냐보다 어떻게 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체중이 빠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빠질 때입니다. 근육이 먼저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심장이 불안정해지고 혈당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70대가 10kg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빼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문장, 단 한 가지 습관이 70대 몸을 10년 젊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단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몇 달 만에 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 굶기, 빨리 걷기, 탄수화물 극단적 제한 같은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버리고 70대 몸의 구조에 맞는 새로운 감량 방식을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지금 혹시라도 내 나이에 무슨 감량이야 하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는 감량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70대 감량 실패의 원인, 그리고 감량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살리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핵심 원리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체중을 줄일 때 왜 실패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그 실패가 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현실은 이겁니다.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어르신일수록 더 빨리 지치고 더 쉽게 아프고 기운이 먼저 바닥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살 빼면 건강해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7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5가지 원인을 이해하시면 내가 왜 살이 안 빠졌는지, 왜 더 피곤해졌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근육 감소와 기초대사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매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거나 하루 한 끼 식사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감량을 하면 몸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태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사람은 지금 굶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고 근육부터 줄여버립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줄어들면 자동차가 예전처럼 달릴 수 없듯이 근육이 줄면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덜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밥을 줄였는데도 배만 더 나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배를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고 복부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기둥이 약해지면 벽이 쉽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당 변동 폭 증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밥을 조금만 먹어도, 심지어 과일을 한두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식사를 줄이면 당이 더 안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식사량을 확 줄이면 혈당이 먼저 떨어지고 몸은 위기라고 판단해 식욕 호르몬을 강하게 분비합니다. 그래서 밤에 더 배고프고 단 음식에 더 끌리게 됩니다. 특히 저녁 굶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음날 아침에 오히려 더 달달한 빵이나 과일을 찾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면 지방도 더 빠르게 쌓입니다.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 몸은 혹시 또 굶을지 모르니 저장하자라고 판단해 지방을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과 같죠. 세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자꾸 깨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콜티솔은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부로 모읍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고 오래 걷기만 하면 배가 더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소방차가 지나가면 주변 도로가 마비되는 것처럼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욕 조절이 어렵고 체력 회복도 안 되고 다음날 운동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심장과 혈관의 부담 증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심장이 예전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올려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에 걸으시거나 하루에 1시간 이상 빠르게 걷는 방식으로 감량을 시도하면 심장은 즉시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아침 공복 걷기는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충분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부정맥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는 공복 걷기 후 쓰러져 오시는 70대 어르신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르신의 몸은 자동차가 아니라 경운기입니다. 천천히 시동을 걸고 천천히 속도를 올려야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약물과 감량 방식의 충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들은 몸에서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전제로 작용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저녁을 굶어버리면 약효가 과하게 나타나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당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약물은 원래 좋은 것이지만 몸이 불안정할 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은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듭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흔들리고, 혈당이 흔들리면 수면이 깨지고, 수면이 깨지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심장이 부담을 느끼면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살도 안 빠지고 더 쉽게 지치고 더 빨리 아파지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단순히 빼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감량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악순환이 실제 어르신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감량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전환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70대 체중 감량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왜 잘못하면 위험해지는지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72세 정만식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정만식 어르신은 은퇴 후 꾸준히 등산을 즐기셨고 60대 후반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쉽게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진에서 배 둘레가 늘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불안정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후 어르신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10kg만 빼면 다시 예전처럼 가볍게 다닐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정만식 어르신의 다이어트 방법은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거의 안 먹기, 공복 걷기, 빵과 밥 줄이기. 처음엔 체중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2.2kg가 빠지더니 2달째엔 3.5kg까지 빠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만식 어르신은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휘청했고 세면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그 순간 어르신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정만식 어르신은 살 뺐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 이러죠?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근육량 급감, 혈압 변동 폭 증가, 기초대사 저하, 뇌혈류 감소. 분명히 체중은 줄었는데 건강은 오히려 나빠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의아했습니다. 밥도 줄였고 운동도 늘렸는데 왜 더 나빠진 거죠? 저는 조용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놓치셨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심장을, 혈관을, 혈당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었어요. 정만식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저녁 굶기와 공복 운동이었습니다. 저녁을 굶으면 밤사이 혈당이 출렁이고 아침 공복 걷기를 하면 심장이 충분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바로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연료 없이 시동을 걸려고 하는 자동차처럼 덜컥거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이자 보호막입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뇌로 가는 혈류도 떨어지고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만식 어르신 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상태가 더 위험해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약물과 감량 방법의 충돌입니다. 정만식 어르신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혈압약은 일정한 식사 패턴을 전제로 작용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혈압이 날마다 널뛰기를 하게 되었고 아침 공복 걷기까지 더해지니 심장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에서도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정만식 어르신은 체중을 빼기는 했지만 몸의 제어 장치가 동시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살을 뺀 게 아니라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르신의 표정에서는 두려움 대신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분명해졌고 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0대 감량은 빼는 과정이 아니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그 한 문장이 어르신의 감량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은 이후 저녁을 굶지 않고 식후 10분 걷기, 아침 단백질 섭취, 물 분할 섭취, 10분 근력 루틴 같은 기본 원칙들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체중은 1.2kg 빠졌지만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혈압과 수면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을 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다른 사례, 69세 김정희 여사가 겪었던 감량 실패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회복되었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70대 감량에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의 경우는 너무 적게 먹고 너무 열심히 걸어서 생긴 문제였다면 지금 소개드릴 분은 겉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던 경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9세 김정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정희 여사님은 늘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의 분입니다. 오랫동안 관절이 좋지 않아 살만 5kg로만 줄어도 무릎이 덜 아프겠지라는 생각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추석에 가족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조카가 농담처럼 이모, 요즘 살 조금 찌신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꼭 빼자. 김정희 여사님의 다이어트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 걷기를 하는 것. 처음엔 너무 잘 됐습니다. 한 달 만에 4kg가 빠졌고 2달 후엔 총 8kg가 감량되었습니다. 옷도 잘 맞아지고 지인들은 얼굴이 갸름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성공한 다이어트였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정희 여사님은 식탁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몸이 휘청했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나며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식구들은 놀라서 부축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신 근육량 급감, 기초대사량 저하, 혈압 불안정, 심장박동 불규칙. 살을 빼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몸의 핵심 기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김정희 여사님은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을 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는 여사님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그 체중 안에는 근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면 심장, 뇌, 혈관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70대 다이어트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정희 여사님은 관절이 좋지 않아 진통제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줄이면 위장과 간이 약해지면서 약물의 작용이 더 강해져 오히려 어지러움과 구역감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저녁 굶기 아침 장시간 걷기라는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다시 높이며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김정희 여사님의 몸은 체중은 빠졌지만 몸의 제어 장치가 약해진 상태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살은 빠지는 것 같은데 몸이 더 피곤해진다. 체중은 줄었는데 숨이 더 차다. 배는 들어가는데 다리가 약해진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실패 사례를 분석해 정리한 70대 감량 실패 공통 패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량을 무리하게 확 줄입니다.
아침을 굶거나 점심을 아주 적게 먹거나 저녁을 건너뛰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갉아먹기 때문에 몸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둘째, 운동을 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걷는 것은 70대 몸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복 걷기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흔들어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셋째,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밥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의 대부분은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초대사가 떨어져 살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넷째, 수면이 불규칙합니다. 감량 시도 중 밤에 자주 깨거나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당 불안정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운동을 못하고 다시 피로가 쌓여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다섯째, 약물과 감량 방식이 충돌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을 먹으면서 식사를 확 줄이면 약효가 과하게 작용해 어지러움, 저혈압, 저혈당, 심장박동, 불규칙이 올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공통 패턴이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패턴입니다. 2단계에서 몸은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은 더 나빠지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빼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살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빼느냐가 다릅니다. 70대는 지방을 빼려는 싸움이 아니라 근육, 심장, 혈당을 동시에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순간 감량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70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10kg를 건강하게 뺄 수 있는가? 25년 임상의 핵심을 담아 7가지 핵심 감량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만식 어르신과 김정희 여사님의 사례를 들으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60, 70대 어르신들이 실패하던 감량을 성공으로 돌려놓았던 핵심 원칙, 즉 70대 감량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7가지 핵심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25년 동안 진료하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식만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한 다이어트 팁이 아니라 70대 몸 구조에 맞춘 실질적인 의학적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은 아침 단백질 20g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벽돌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 먹어도 몸이 알아서 흡수해주지만 70대 이후에는 흡수 능력 자체가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중 가장 흡수력이 좋은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먼저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 없으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듯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걸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노년학회 연구에서도 아침 단백질을 꾸준히 먹은 70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근육 감소율이 37%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감량 실패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저녁 탄수화물 서너 숟가락 제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찐다고 하십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녁이라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둔해져 같은 음식도 저녁에 먹으면 훨씬 쉽게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녁은 탄수화물에 가장 인색해야 합니다. 밥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저녁은 서너 숟가락만이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게 마감 시간에 물건을 더 들여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저녁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이 습관은 단 하나만 실천해도 혈당, 혈압, 복부 지방에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는 황금 습관입니다. 식후 10분 걷기가 중요한 이유는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이 식후 1, 10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그 혈당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때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지방 저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서도 식후 10분 걷기는 30분 걷기보다 혈당 안정 효과가 더 강하다고 보고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연스럽게 10분만 움직이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루 1.5리터 물 분할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붓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70대 이후에 붓는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물이 적으면 신장은 소금과 수분을 붙잡아 두고 몸은 더 쉽게 붓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300ml씩 5번 나눠 마시는 분할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 몸속 노폐물을 밀어내서 혈관 흐름을 돕는 건 마치 막힌 하수도에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찌꺼기를 밀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근력 10분 루틴입니다. 근육은 70대 감량의 절대 조건입니다. 군대에서 전투력이 병사가 아니라 장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듯 노년 감량의 성패는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근육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밀기, 가벼운 스쿼트 10회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운동은 허벅지 엉덩이 코어 근육을 깨워 체중 감량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저녁 7시 이후 음식 금지입니다. 이 원칙을 지킨 어르신들은 거의 모두 체중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위장은 나이가 들수록 당뇨 혈압보다도 더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는 장기입니다. 저녁 7시 이후 먹으면 위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새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속쓰림 더부룩함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납니다. 배가 나오는 것도 이 영향이 큽니다.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 음식 제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단식 공복 운동 금지입니다. 70대 이후의 공복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혈당이 낮고 심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걷거나 움직이면 어지러운 부정맥실신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어르신 상당수가 공복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몸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무리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몸이 회복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7가지 습관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법, 즉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으로 바꾼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10kg을 건강하게 뺄 수 있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을 뺄 때 식단, 운동, 수면을 따로 생각하시는데 70대 감량은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의 선택이 점심을 바꾸고 점심의 행동이 저녁의 혈당을 결정하고 저녁의 방식이 다음날 근육 회복에 직결됩니다. 즉 하루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여야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7가지 실천 루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몸이 회복되고 체중이 빠지는지를 실제 질문처럼 그대로 구성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단백질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20g을 섭취하면 근육이 깨어납니다. 70대의 몸은 기지개를 켜듯 천천히 올라가야 하고 그 기지개 역할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그릭 요거트 1컵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먹은 뒤에 걷는 것이 제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70대 몸은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식후 혈당을 잡아 지방 저장을 막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후 10분 걷기는 어르신들의 혈당 곡선을 다리미로 펴듯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가 하루 종일 유지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효율이 높아집니다. 결국 아침 10분이 하루의 체중 변화를 정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점심 20% 줄이고 국물 줄이기입니다. 70대 감량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점심을 너무 든든하게 먹는 패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활동량이 줄었는데 예전처럼 점심을 먹기 때문입니다. 국물은 염분과 수분을 한꺼번에 끌어들여 몸을 붓게 하고 혈압을 흔들기 때문에 반드시 양을 줄여야 합니다. 밥은 약간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정량은 밥 반 공기에서 20% 덜어내는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점심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심 이후 혈당 급등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억지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 정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줄어들고 체중 증가 패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저녁 탄수화물 서너 숟가락 제한 익힌 채소 단백질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70대 감량의 결정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저녁을 굶거나 건너뛰는데 그 방식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굶기 방식은 혈당을 크게 흔들고 밤 동안 근육을 태우고 다음날 아침 더 강한 허기와 피로를 불러옵니다. 저녁은 반드시 먹어야 하고 대신 탄수화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정답입니다. 쌀밥 서너 숟가락이면 충분하며 반대로 단백질은 조금 늘려야 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익힌 채소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익힌 채소는 섬유질이 부드러워 70대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밤사이 혈당 유지에도 좋습니다. 저녁에 단백질과 익힌 채소 조합을 먹으면 밤 동안 근육이 보호되고 지방이 저장되는 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감량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하루 1.5리터 물을 나눠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량 중에 물을 한꺼번에 마십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배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흔들리고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물은 양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한 컵씩 천천히 6, 7번으로 나눠서 마셔야 감량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을 나눠 마시면 노폐물 배출 효율이 올라가고 붓기가 줄고 장 운동이 살아나며 혈당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물을 나눠 마시는 것만으로 2주 만에 배둘레가 줄어든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식후 걷기 10분을 하루 2, 3회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꺼번에 6,000에서 8,000보를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70대 감량은 한 번에 오래 걷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짧게 여러 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70대 몸은 혈당이 올라가는 순간이 많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후, 간식 후, 저녁 후 등등. 그런데 이 올라가는 순간마다 10분씩만 움직이면 혈당 급등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당이 안정되면 지방 저장도 줄어듭니다. 마치 작은 구멍을 여러 번 막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걷는 방식은 관절 부담이 적고 피로가 적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10분 근력 루틴을 하루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큰 동작을 떠올리지만 70대는 몸을 지탱하는 기초 근육만 잘 살려도 감량이 가능합니다. 근력은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걸어도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 루틴은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벽미는 동작 10회, 물통 들기 10회. 이 세 가지만으로도 2개월이면 근육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허리 무릎 통증까지 크게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 실천법은 간식은 오전에만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조절 포인트입니다. 오후 저녁 간식은 혈당을 크게 올리고 지방 저장으로 직행합니다. 반면 오전 간식은 활동량이 많아 저장되지 않고 바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간식은 반드시 오전 10에서 11시 사이에만 드셔야 합니다. 이 7가지 실천법만 정확하게 지켜도 3개월 후 체중뿐 아니라 혈압, 혈당복, 부둘레 수면까지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는 체질별 조절법과 절대 금기 사항, 약물 복용 시의 감량 원칙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70대 이후의 감량은 빼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 원인, 해결책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70대 감량의 목적은 체중이 아니라 몸 자체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감량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됩니다. 힘들게 굶지 않아도 되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의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분의 사례를 기억해 보십시오. 72세 정만식 어르신은 살을 뺐지만 근육을 잃어버리며 오히려 몸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배, 아침 단백질, 식후 10분 걷기 같은 기본 원칙만 다시 적용해도 건강이 되살아났습니다. 69세 김정희 여사님은 2달간 8kg를 빼는데 성공했지만 근육량이 내려가고 부정맥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식형 감량을 멈추고 저녁 소량 탄수화물과 수면 회복, 근력 자극을 시작하자 체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또 68세 장미경 여사님은 늘 굶던 방식에서 벗어나 10분 루틴과 식이양 조절만으로 근육은 늘고 체지방은 줄었습니다. 세 사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70대는 빼기가 아니라 살리는 감량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몸은 이제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근육은 천천히 회복되고 혈당은 더 쉽게 들쑥날쑥해지고 심장은 예전보다 빨리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감량을 급하게 밀어붙이면 몸이 즉시 반응합니다. 피곤함, 어지러움, 다리 힘 빠짐, 밤중 쥐, 불면, 식욕 폭발, 배둘레 증가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몸의 표현입니다. 몸은 항상 정직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공복에 운동하거나 밥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즉시 불편함으로 알려줍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살, 복부비만, 체력 저하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에서 생긴 증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은 건 잘못된 방식뿐입니다. 70대 감량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아침 단백질 20g, 저녁 탄수화물 서너 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저녁 7시 이후 음식 제한, 하루 1.5리터 물 분할 섭취, 10분 근력 루틴. 이 6가지 원칙만 지켜도 3개월 뒤 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체중은 천천히 내려갈지 몰라도 체력은 올라가고 수면은 깊어지고 혈압 혈당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이것이 진짜 감량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70대뿐 아니라 80대 어르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아침 단백질을 챙기는 것?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 식후에 10분만 걷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바꾸면 3개월 후 달라지고 6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오며 1년 뒤에는 지금의 몸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달라집니다.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 한 분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노년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방송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만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개인의 병력 약물 증상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